자, 56강이요. 전개 방식을 아래에서 찾아 알파벳 기호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개 방법이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렇죠? 그 중에 여기에 몇 개를 제시를 해줬는데요. 첫 번째, 요리사가 모든 재료를 조화롭게 이용해야 훌륭한 요리가 되듯이 뭐뭐 듯이 이렇게 나오죠. 멋진 디자인과 알찬 내용이 조화롭게 어울려야 훌륭한 책이 출판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앞에는 요리사가 요리하는 것을 말을 하고 뒤에는 훌륭한 책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훌륭한 책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에? 요리사가 요리하는 것에 빗대어서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표현 방법 있잖아요. 그 시에서의 표현 방법으로 하게 되면 비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가 뭔지 아세요? 비유가요, 내가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걸 비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비유할 때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원관념, 빗댄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하는데, 이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빗댈 때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이 뭔지 아세요?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닮은 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표현 방법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전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전개 방법으로 할 때는 유추가 되는 거예요. 유추. 그래서 유추라는 게 뭐예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것을 추측하는 거예요. 유추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됐죠?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건 정의가 되겠어요. 정의. 이 정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용어나 아니면 어떠한 어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뜻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의는 여기를 보세요.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괜찮잖아요. 괜찮죠?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하는 동물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 즐겨 읽고 낭송하는 시도 달라진다. 젊었을 때는 서정지의 화사 기적도 박인환의 목마 숙녀 등을 술만 마시면 낭송했다. 나이 좀 들어서는 정지용의 향수, 신경임의 목계장터 등을 늘 옵절였다. 지금 요 첫 번째 문장 있잖아요. 나이에 따라 즐겨 읽고 낭송하는 시도 달라진다.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는 전개 방식이 뭐예요? 예시. 예시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데가 항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 그만 배길을 잃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다.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고 배는 아름다운 포구에 닿았다. 사람들은 포구에 닻을 내리고 잠깐 쉬기로 했다. 어떤 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명문 아니죠? 논술문 아니죠? 소설의 일부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서사예요. 서사. 여러분들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문학의 종류를 셋으로 구분했잖아요. 뭐요? 서정문학. 뭐예요? 시를 대표로 하죠. 그 다음에 극문학. 시곡을 대표적인 예로 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서사문학. 서사문학을 대표하는 글이 뭐예요? 소설이잖아요. 소설. 서사라는 게 바로 뭐예요? 어떠한 사건이나 또는 인물의 행동의 변화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한 것을 서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서사가 돼요. 김홍도의 그림이 평민들의 삶을 담았고 힘이 있다면 신목의 그림은 주로 귀족과 여성의 삶을 화폭에 담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지금 누구와 누구의 그림을 말을 하고 있어요? 김홍두의 그림하고 신윤복의 그림을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둘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차이점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 대상 간의 차이점을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 대조 이렇게 돼요. 그런데 차이점을 들어서 설명하지 않고 공통점을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죠? 공통점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대조가 아니라 비교예요, 비교. 여기서요, 그냥 한 가지. 전개 방식 또는 설명 방식으로서, 전개 방식 또는 설명 방식으로서의 비교랑 시에서 나타나는 표현 방법으로서의 비교는 달라요. 전개 방법, 설명 방법으로서의 비교는 대상 간의 공통점을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 시에서 나오는 표현 방법으로서의 비교는 그냥 단순 비교예요. 어떻게 해요? 뭐뭐보다 더 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단순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왕 했으니까 또 뭐가 있나요? 이 서사하고 같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묘사라는 게 있어요. 묘사. 많이 들어봤죠? 묘사? 네, 묘사라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대상을 그림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듯이 구체적으로라는 말이 그냥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어떠한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설에서 보게 되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럼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인물의 외향을 묘사하고 있다.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하고 있는 거죠. 뭐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또 이게 묘사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분류라는 것도 있죠. 분류. 분류하고 이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구분을 안 해서 써요. 분류하고 구분이라는 게 있고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좀 달라요, 얘가. 얘하고 얘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분석은 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분류, 구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설명하려는 대상이 최소한 2개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설명하는 대상이 여러 개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개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쓴 시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많은 시를 예를 들어서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면은 형식에 따라서 나누면 자유시, 정형시, 산문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분류 또는 구분이고 분석은 설명하는 대상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이 청소기를 설명을 하죠. 그럼 청소기를 설명하는 대상이 하나잖아요. 저 설명하려는 대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별로 하나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은 분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게 이렇게 되죠. 예. 특별히 설명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하고 이것을 띄어쓰지 않았죠? 예. 왜? 아무것이라는 게 그냥 한 단어로 취급을 해줘요. 예. 꼭 이거죠. 이것, 그것, 저것도 원래 형태수로 분석하면 이 플러스 것 이렇게 되잖아요. 관형사 플러스 의존명사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다른 건 없죠. 여기서는 뭐 말개 같은 경우는 말개 할 때 개자가 굳이 따진다면은 리을개가 종결음이에요. 리을개가 종결음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본 것은
실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렇게요. 여기도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뭐 하도 많이 나오는 의존명사,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거와 띄어쓰죠. 자, 그 다음에 맞춤법.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는 쌍둥이에요. 이렇게 되죠? 원래 이 쌍둥이가 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쌍둥이에요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예를 줄여서 이렇게 예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예, 원래는 이에요예요. 이에요. 쌍둥이에요. 왜냐면 쌍둥 이렇게 아니잖아요. 쌍둥이가 하나의 단어니까 쌍둥이 다음에 이에요. 이렇게요. 줄여서 쌍둥이예요.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빚쟁이들을 피해 야밤 도주했다. 이렇게 되죠. 근데 밤이 아니라 야반 또는 야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야반 도주 또는 야간 도주 이렇게요. 이 간자는 한자로 하게 되면 사이 간자예요. 사이. 밤 사이에 도망갔다 이런 뜻이고, 요 반은 절반을 뜻하는 반이에요. 우리가 고전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반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반공. 바로 저걸 쓰는 건데, 이 반공이라고 나와요. 공 중에 반,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공 중에 반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공중이죠. 그렇잖아요. 공 중에 반이 어디 있겠어요? 또, 요걸 쓰고 벽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반벽, 이렇게. 벽에 반이 어디 있어요? 그냥 벽이죠, 벽. 그냥 벽에 등잔불을 걸어놓고 이런 뜻을 반벽에 걸어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요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밤이 아니라 야반 또는 야간. 한밤중에 반, 한밤중 사이 뭐 이런 뜻으로 쓰게 되죠. 자,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 이렇게 되죠. 5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호연지기 이렇게요. 사람들이 등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야 하죠. 그때 왜 산에 올라가죠? 이렇게 물어보면 호연지기를 기르려고 뭐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이 자기 발 아래 놓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 매우 급함을 이루는 말 4번이 답이 되죠. 초미지급 이렇게 되겠어요. 초자가 무슨 초자인지 알죠? 그을리다 초자예요. 미자가 눈썹 미자예요.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루는 말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단표누항 이렇게 읽어요. 원래 단표누항이라는 것은요, 단자가 도시락, 표가 표주박, 누항 할 때 누자가 누추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가 고전문학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 있잖아요. 자연 친화적인 작품에서 재와 관련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연 친화적인 작품을 보게 되면 항상 자연에서 살 때 사는 집도 되게 누추한 초가집이잖아요. 먹는 음식도 대부분 소박한 음식이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죠. 단표누항, 단사표음 뭐 이런 말 쓰죠. 그 다음에 대립하는 두 세력이 다투다가 결국은 구경하는 사람에게 득을 주는 싸움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9번이 답이 돼요. 뭐라고 읽어요?
방휼, 지쟁 이렇게 읽어요. 이 방자가 조개를 뜻하고요. 휼자가 도요새를 뜻해요. 도요새. 뭐 그냥 흔히 쓰는 말로 어부지리라는 거하고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능을 이르는 말 7번이 답이 되겠어요. 괄목상대. 이 괄목이라는 게 괄자가 눈을 비비다 이런 뜻이에요. 목자가 눈목자잖아요. 그래서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인가? 이렇게. 왜? 못 본 사이에 부쩍 실력이 늘었어요. 딴 사람이 된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언어도단이라고 읽었죠. 언어라는 건 그냥 말이고요. 언어는 말이고. 도자가 길도자고 단자가 끊을 단자예요. 그러니까 말의 길이 끊겼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다.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3번은 청풍명월이라고 있죠. 그냥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뭐 청평명월의 고장 어디 가요? 청주 뭐 이렇게 할 때 청풍명월의 고장 하는데 그런가요? 자, 그다음에 6번이 흥망성쇠 이렇게 되죠. 흥망성쇠 흥하고 망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8번은 건곤일척. 건곤일척. 건곤이라는 게 원래 하늘과 땅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예요.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10번은 주객일체 이렇게 되죠. 주객일체. 다른 말로 뭐 무라일체, 물심이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가 됐다.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됐다. 속담이요. 다음 속담과 의미를 적절하게 연결하시오. 하루망아지 서울 다녀온 듯. 망아지가 뭐예요? 말의 그 새끼를 망아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망아지니까 잘 모르겠죠?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보기는 보았으나 무엇을 보았는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런 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키 큰 암소가 똥 누듯이. 암소가 똥 누듯 한다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배설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털을 뽑아 신을 삼겠다. 털을 뽑아 신을 삼겠다. 자신의 머리털을 뽑아서 신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신, 즉 집신 같은 경우는 만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삼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겠다는 말인데 서정주라는 그 시인 아시죠? 그 서정주라는 시인이 쓴 귀척도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신이나 삼아줄 걸 이런 말 나와요.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이 올로리 새긴 육날 메투리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때도 그 신을 뭘로 만들어줄 걸이라고 하면 머리털, 자신의 머리털을 다 뽑아서 그 사랑했던 그 사람의 신발을 만들어줄 걸, 삼아줄 걸 이런 표현 나와요. 그 다음에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넣는다. 디귿. 애써 조금씩 모았다가 한꺼번에 털어 없애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호박씨 까본 적이 있나요? 아마 까기 어려울 거예요. 조그맣고 또 단단하잖아요. 제가 그 운동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다 보면 그 야구 선수들이 계속 입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우물우물 거리다가 뭔가를 테테테테 뱉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해설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뭘 그러는지 아세요? 해바라기 씨요, 걔네들은. 해바라기 씨를 입에다가 수시로 털어놓고 우물우물 거리다가 입에서 그 해바라기 씨 그 이제 단단하니까는 껍데기라고 해야 되죠. 그 껍데기를 깨가지고
거기는 알맹이는 먹고 껍데기는 뱉는 거예요. 내가 해봤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이게. 잘 안 돼요. 입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비슷해요. 이게 호박씨도. 호박씨는 아마 더 까기 힘들 것 같아요. 가난구제는 나라님, 즉 임금도 못한다. 이렇게 되죠. 리을이 답이 돼요.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알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잖아요. 왜요? 어찌됐든 그 시대 때 처음으로 절대적인 굶주림에서 벗어났으니까. 새마을 운동하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농사 짓기 때문에 논에 가서 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쌀 생산을 많이 하려고 개발한 벼 품종이 통일벼라는 거였다고요. 지금은 맛이 없다고 안 먹지, 이제 없어지는 쌀이 됐는데. 그만큼 가난구제는 옛날에는 나라님, 즉 임금도 못한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했어요. 우리나라는 한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리얼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